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자역학에 의해 붕괴되고 있는 신다윈주의 무신론입니다. 이 첨단의 물리학인 양자역학에 걸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다윈주의의 세계관이 붕괴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윈주의와 신다윈주의가 뭐가 다르냐? 신다윈주의는 다윈주의를 계승한 것입니다. 유전에 관한 것이 합쳐지면은 이거를 신다윈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유전의 문제가 다윈주의 철학에 대단히 중요하고 다윈주의 과학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다윈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다윈주의의 무신론과 이 신다윈주의의 그 과학 세계관이 양자역학이라는 이 최첨단의 물리학에 걸려가지고 붕괴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다윈주의자들은 붕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학시대의 창조론의 두 번째 챕터 안에 이 내용이 잘 들어있습니다. 1998년에 이스라엘의 과학원이 대단히 중요한 실험을 합니다.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행한 실험인데, 그 유명한 그 네이처지에서 물리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이 물리학자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단한 the greatest, 대단한 것을 얘기할 때에 물리학자들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물리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 이루어졌어요. 일명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인데, 슬릿이라는 건 요 틈이거든요. 이렇게 틈으로 양자를 이렇게 쏘면은, 양자는 그 웨이브, 파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중 슬릿을 지나가면은 그 뒷면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쐈을 때 뒤에 이제 그 파동의 간섭 무늬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군가가 관찰을 하면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관찰을 하면은 이 파동이 붕괴가 되고 입자로 변하는 게, 입자로 변해가지고 뒤에 간섭 무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또또또또 이렇게 딱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관찰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양자 파동이 관찰을 하면은 붕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자로 나타나는. 그런데 요 관찰자, 요걸 가지고 관찰자 효과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관찰자 효과가 뭐냐? 관찰할 때 무슨 빛을 쏜다든지 이런 어떤 관찰 장비, 그것 때문에 이게 양자 파동이 붕괴해서 입자로 바뀌는 것이냐? 이 1998년 이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 실험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관찰 장비가 아니고 관찰자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놀랍지요? 어떻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거 물질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이거를 알아가지고 이 파동이 붕괴되면서 입자로 나타나는, 헤이블럼 교수 팀에서 이것을 행했는데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수십 번 하고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식과 정보가 이 우주의 근원이구나. 의식과 정보가 이 우주를 만든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지금 입증해 놓은 유명한 실험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던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유사한 실험을 계속 해가지고 이것은 거의 거부할 수 없는 그 팩트, 진실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우주가 의식과 정보에 의해서 생겨난 우주가 아닐까. 이 신다윈주의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전부 다 물질에 의해서, 물질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 신다윈주의 세계관의 핵심은
물질주의.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토마스 네이젤이라는 분입니다. 이 책은 2012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은 마인드 앤 코스모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지요. 마인드, 우리의 생각하고 코스모스의 관계를 지금 농구한 책입니다. 양자역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우주의 근원이 마인드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분이 그 부제로 달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Why the materialist,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자들죠. materialist, 니오다윈이안, 신다윈주의자.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인 신다윈주의자의 그 컨셉션, 세계관일 수도 있고 그 사고일 수도 있고 오브 네이처, 자연에 대한 물질주의적인 신다윈주의자들의 그 생각이 is almost certainly false, 거의 확실하게 거짓이다. 지금 대다수 분들은 신다윈주의가 얘기하는 과학, 세계관, 그 무신론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대다수 분들이 신다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세계관, 그 무신론, 그 과학이 절대적으로 맞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확실하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의 확실하게 거짓이다. 그런데 이 책이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 신다윈주의 세계관, 이 신다윈주의 무신론이 양자역학에 걸려가지고 지금 붕괴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유명한 실험, 이 세상의 모든 것 근원에는 의식과 정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유명한 실험이에요. 물질보다도 더 근원에는 의식과 정보가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의식과 정보가 신으로부터 왔을 개연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식과 정보가 신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지금까지 신다윈주의 그 물질주의적인 그 해석이 그 근원에서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영국 런던의 로얄 소사이어티, 이 로얄 소사이어티를 우리말로 왕립학회라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이 왕립학회, 이 로얄 소사이어티에서 세계 최고의 고생물학자, 생물학자들의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술 대회에 개회 강연을 하신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 게르트 밀러 교수님께서 개회 강연을 하시면서 이 생명체의 대단히 이 복잡한 것들의 근원을 신다윈주의 이론으로서는 결단코 설명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신다윈주의의 막다른 곤경을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아마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신다윈주의의 막다른 곤경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세계 첨단의 과학자들은 신다윈주의의 막다른 곤경,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곤경에서부터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근데 왜 이 유명한 고생물학자께서 신다윈주의의 막다른 곤경을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이 생명체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천문학적인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화론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진화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천문학적인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할 때에 과거에 없던 천문학적인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 천문학적인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신다윈주의 이론으로서는 결단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문학적인 정보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